결국에는 저는 또다시 신축 위주로 다시 상승장이 늦어도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 정도부터는 상승장이 또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봤을 때 네. 현재 어느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고 네. 또 하락세가 또 어떻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모든 지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지금 배꼽에서 가슴 정도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배꼽에서 가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아직은 살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나 물가 대비해서나 소득 대비해서나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나 모든 데이터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좀 더 들이면 아마도 20에서 30% 정도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두 가지 정도로.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이 2008년과 유사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환율이 좀 많이 이제 좀 내렸다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1340원 인근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1350원이 넘고 60원 넘어간다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건 지금 뭔가 경제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있다. 달러 패권이 요즘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도 한국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은행 위기도 2008년 3, 4월 달에 은행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무마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은행 위기가 지금 또 3월 달에 4월 달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무마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2008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때요? 이번에도 미 연준에서 2023년에 하반기에 가벼운 경기 침체 올 거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만약에 이제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라고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못 하겠죠. 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세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가벼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야 우리는 경고한 거야. 알아서들 준비해. 라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23년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PF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용 부동산 문제도 많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와르르 이제 무너지게 될 거고 그럼 단기간에 급락이 오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급락이 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본질적 가치 대비해서 싸지는 시기가 빨리 온다라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24년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급락이 왔을 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한 단계 떨어졌고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한 10에서 40% 지역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아마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단기적으로 한 20, 30%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무릎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살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오게 되면 정부는 부양 정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나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매수에 좋은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경기 침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불안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렇다라면 저는 한 25년에서 늦으면 26년 정도 바닥이 올 수 있다. 네. 천천히. 네,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빠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향후에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를 한 채 짓는 원가가 너무 지금 비싸졌어요. 물가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건설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설 임원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만 건축비가 몇 프로 올랐냐? 25% 올랐다고. 네, 25% 오른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올라야 되는 거예요?
25% 올라야죠. 자,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내려가고 있죠. 워낙 거품이 많은 데서 내려가고 있고 원가는 올라가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게 돈이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있다 없다? 떨어지는. 수익성이 없는 네. 거죠. 그래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아니 원래 조합원 분담금 내가 원래 한 5천만 원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얘가 지금 청산할 때가 되니까 얘가 매덕을 불어난 거예요. 맞아요. 네. 공사비가 그런 분들 올라가고 많아요. 하니까 이런 이슈들이 생겨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향후에 이런 일들이 22년 가을부터 생겼기 때문에 3년 뒤, 그럼 25년 가을. 25년 가을부터는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가격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거고 새 아파트는 없을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또다시 신축 위주로 다시 상승장이 늦어도 뭐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 정도부터는 상승장이 또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저게 지금 지난 30년간의 서울의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언제가 제일 없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이 제일 없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23년, 24년, 25년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았을 때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리치고 앱이나 이제 다른 앱에 봐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싶어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포함해서 전체 입주 물량까지 볼 수 있게. 그래서 요거를 봐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노란색이랑 이제 보라색, 갈색이 추가됐죠. 네네. 자, 노란색은 뭐냐면 착공이랑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거 중에 착공이나 분양을 이제 하지만 아직 뭐 이게 입주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언제 입주가 되겠다. 그냥 그 단계에 있는 거지. 네네. 그래서 아직 분양을 안 한 거죠. 착공을 했는데. 그래서 요런 게는 지금 사업을 진행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지금 방배동에서 지금 막 한참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진행될 거거든요. 얘가 지금 한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25년의 입주 물량이 평균 정도로 올라오죠. 한 4만 채 조금 넘어서요. 네네.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평균입니다. 근데 25년에 어때요? 얘는 이주 및 철거예요. 자, 이주 및 철거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주를 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이주를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이주를 시작을 한 거고 더 많이 진행이 된 거는 이주민들 다 떠나고 철거까지 된 거죠.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주 및 철거 단계는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미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렸어. 네. 진행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관리 처분 인가인데 관리 처분 인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가격은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 관리 처분 인가 단계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를 빼자 이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25년은 좀 늘지만 26년부터는 어때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의 이런 물가, 이런 원자재 이런 상승이 이제 진정이 되지 않는 한은 네네. 그렇다면 서울은 지금 상당히 몇십 년 만에 지금 공급 물량,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아니 서울이라고 다르고 충남이라고 다르고 전남이라고 다르겠냐고요. 물론 조금 더 고급 마감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향후에 새 아파트 공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상승장이 오고 뭔가 왔을 때 어떤 집을 사야 되냐? 네, 신축 사세요, 신축.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 사시는 거를 저는 권유합니다. 네.